나는 새벽 4시에 눈을 떠요. 자명종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몸이 알거든. 40년을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손이 움직여요. 이불을 걷고 허리를 세우고 무릎을 짚고 일어나는 거. 요즘은 그 무릎을 짚는 순간이 제일 무서워요. 뼈가 뼈를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몸 안에서 나거든요. 남들한테는 안 들리겠지만 나한테는 들려요. 자각자각. 연골이라는 게 다르면 이런 소리가 나나 보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일어나요. 부산 자갈치 시장 뒷골목. 40년째 같은 자리, 순옥국밥. 간판 글씨가 발에서 순옥인지 순복인지 모를 지경이 됐어도 우리 단골들은 다 알아요. 새벽같이 문 열고 돼지뼈 육수 끓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냄새. 그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지면 사람들이 알아서 와요. 말 안 해도. 나는 그 냄새를 40년 맡으면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뼈가 끓는 냄새가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부산으로 올라와서 시장 한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육수 끓이던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냄새 하나가 나를 붙들었어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겠다. 이걸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 아이가 지훈이에요. 남편은 지훈이 돌도 되기 전에 사고로 먼저 갔어요. 시장통에서 일하다가 차에 치였어요.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고 나는 28배 혼자가 됐어요. 품에 아직 젖냄새 나는 아이 하나 안고 그날 밤을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다음날 새벽에 또 눈이 떠졌어요. 몸이 알았던 거예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걸. 나는 그날부터 더 이를 악물었어요. 뼈 한 덩이라도 더 넣고 한 그릇이라도 더 팔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지훈이 유치원 학비, 지훈이 초등학교 준비물, 지훈이 중학교 교복, 고등학교 참고서, 대학교 등록금, 의전원 등록금 다 이 국밥 한 그릇에서 나왔어요. 내 손에서 나왔어요. 이 거칠고 기름 묻은 손에서. 지훈이가 의대에 붙었다는 전화를 받은 날 나는 국밥집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손님들한테 들킬까봐 육수소 뒤에 숨어서 뜨거운 솥 옆에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뚝뚝 떨어지는데 나는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쭈그려 앉아서 떨었어요. 지훈아, 네가 해냈다. 아이고, 지훈아, 내가 건물을 처음 산 건 지훈이 고등학교 때였어요. 국밥집이 자리를 잡으면서 조금씩 돈이 쌓였어요. 나는 쓸 줄을 몰랐거든요. 내 몸에 뭘 사는 게 낭비인 것 같았어요. 지훈이 학비 빼고는 다 통장에 넣어뒀어요. 그러다 시장 건물 하나가 경매로 나왔을 때 복자가 말했어요. 순호가 이거 사. 이 시장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아? 땅이 최고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건물이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셋이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료가 올랐고 그 돈이 다시 쌓였어요. 나도 몰랐어요. 어느 날 진우가 자산 현황을 정리해주면서
말했을 때 내가 직접 놀랐으니까요. 사장님, 지금 보유 부동산만 150억 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국밥 한 그릇에 8,000원이에요. 내가 40년 팔아온 거. 그게 150억이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됐어요. 한 그릇이 모인 거니까. 근데 나는 그 사실을 지훈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일부러요. 돈을 알면 변한다는 걸 나는 오래 살면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돈 때문에 형제가 갈라서고, 돈 때문에 부모가 천덕꾸러기 되고, 지훈이만큼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의사가 됐으니 스스로 먹고 살 거고, 엄마가 국밥집 할망구인 줄 알고 살면 그게 오히려 낫겠다 싶었어요. 그게 내 첫 번째 실수였어요. 아니, 실수가 아니라 상처였어요. 나중에 받은 지훈이가 교수가 되고 민지라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 나는 처음에 말을 잃었어요. 여자가 너무 말랐어요. 손이 하했어요. 손톱에 뭔가 바르고 옷이 비싸 보이고 웃는데 눈이 안 웃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상냥했는데 시선이 자꾸 국밥집 안을 훑었어요. 훑은다는 표현밖에 안 돼요. 계산하는 눈이었거든요. 이게 얼마짜리? 저게 얼마짜리? 사람을 볼 때도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가 돼줄 수 있나? 그것만 보는 눈. 결혼식 날 민지 어머니가 나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우리 애가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좋은 데로 시집 보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호호,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칼이었어요. 나는 기름 묻은 앞치마 두른 국밥집 할망구고 자기 딸은 그보다 나은 데 가야 한다는 거. 그 말이 조용히 내 가슴에 박혔어요. 나는 그날도 아무 말 안 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말보다 국밥 한 그릇이 낫다고 배웠으니까. 결혼 후에 지훈이가 달라졌어요. 아주 조금씩, 천천히. 근데 확실하게. 처음에는 명절에 왔어요. 그 다음 명절에는 민지가 친정 가야 한다며 안 왔어요. 그 다음에는 전화가 뜸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먼저 끊었어요. 어쩌다 오면 국밥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나를 불렀어요. 엄마, 빨리 나와. 차 냄새 밴다.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나는 멈칫했어요. 차 냄새, 국밥 냄새가 차에 밴다고. 내가 40년 맡아온 냄새가, 내 아들을 의대 보낸 냄새가, 그게 차에 배면 안 된다고. 나는 앞치마를 벗고 국밥집 문을 잠그고 차에 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창밖을 보면서. 그날 부산 앞바다가 유독 파랬어요. 작년 겨울부터 무릎이 본격적으로 이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 있어요. 억지로 구부리면 뼈가 마찰하는 느낌. 육수솥 앞에 서서 국자를 들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래 서 있으면 무릎 아래로 감각이 없어졌다가 다시 오면 불로 지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복자가 매일 봤어요.
순호가 병원 가. 그냥 있다가 큰일 난다. 나는 매번 괜찮다고 했어요. 국밥집 문 닫고 병원 갈 시간이 없다고. 아픈 게 자존심 상한다고. 70평생 아파서 들어누운 적이 없는데 이게 뭐라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다가 무릎이 나가버렸어요. 그냥 풀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이 주르르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손으로 냉장고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손도 미끄러지고 결국 부엌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혼자였어요. 새벽 4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한참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차가운 바닥이 뺨에 닿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떡하나. 복자가 아침에 생선 가져오러 왔다가 나를 발견했어요.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교수가 MRI를 보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연골이 양쪽 다 거의 없어요. 이 상태로 더 두시면 평생 걷기 힘드세요. 빠른 시일 내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양쪽 다요. 수술비가 얼마나 드냐고 물었어요. 양쪽 다 하시면 최소 1,000만 원은 잡으셔야 해요. 입원비, 재활까지 포함해서요. 1,000만 원. 나한테 없는 돈은 아니에요. 건물이 있으니까. 근데 건물이라는 게 당장 현금이 아니잖아요. 임대료가 들어오지만 지훈이 결혼할 때 준 게 있고 세금이 있고 관리비가 있고 당장 통장에 넣어둔 현금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훈이한테 전화했어요. 40년 국밥 팔면서 아들한테 손 벌려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그날은 했어요.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아들한테 이런 상황을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 이런 일이 있었다. 수술 받아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돈보다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전화가 연결됐어요. 응. 엄마, 바쁜데. 왜? 바쁜데. 나는 첫 마디부터 이미 벽이 느껴졌어요.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았고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비가 1,000만 원 든다고. 엄마, 나 요즘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숨통이 막혀요. 1,000만 원이 장난이에요? 그냥 동네 의원 가서 진통제나 맞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있었어요. 진통제나 맞으세요. 연골이 없는 무릎에 진통제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병원 교수 아들은 알 텐데, 정형외과 교수면 알 텐데, 모를 리가 없는데. 며느리한테도 전화해봤어요. 혹시나 해서. 어머님, 저희 돈줄 아니에요. 그 한마디, 그게 다였어요. 나는 그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부산 하늘이 흐렸어요.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40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뼈를 고운 게 잘못인가? 앞치마 두르고 살아온 게 잘못인가? 아들 의대 보낸 게 잘못인가? 눈물이 나오려 했는데
안 나왔어요. 너무 오래 참아서 눈물샘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복자가 국밥집으로 들어오더니 평소랑 달랐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생선 냄새 풍기면서 들어와 항상 순호가 오늘 갈치 싸게 왔다 소리를 먼저 하던 게 없었어요. 그냥 내 옆에 앉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순호가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받아 들었어요. 영상이었어요. 누군가 식당 안을 찍은 거예요. 흔들리고 화질도 좋지 않았지만 선명하게 보였어요. 호텔 식당이었어요. 샹들리에가 달리고 테이블에 꽃이 놓이고 웨이터들이 흰 장갑을 끼고 다니는 곳. 그 테이블 가운데에 지훈이가 있었어요. 민지가 옆에 있었어요. 둘이 웃고 있었어요. 그 활짝 웃는 얼굴이 나한테는 한 번도 짓지 않던 그 얼굴이 영상이 돌아가면서 테이블 전체가 보였어요. 한우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케이크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일어서서 뭔가를 들었어요. 차 키였어요. 리본이 달린 키. 지훈이가 민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건넸어요. 민지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쳤어요. 자막처럼 자연스럽게 상황이 읽혔어요. 환갑잔치, 호텔 파티룸, 벤츠 SUV 선물, 1억짜리 차. 나는 영상을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이 흔들려서 영상이 더 흔들렸어요. 엄마한테는 진통제나 맞으라 하고 나는 국자를 다시 들었어요. 육수 솥을 저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복자가 내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육수에서 하얀 김이 올라왔어요. 40년을 끓여온 이 냄새. 이 냄새로 학비 내고 의전원 등록금 내고 결혼 자금 내줬어요. 이 냄새가 그 호텔 샹들리에 불빛보다 못한 건 아닌데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어요. 닦지 않았어요. 뚝, 뚝 떨어지게 뒀어요. 40년 끓인 육수에 처음으로 다른 게 섞이는 날이었어요. 복자가 내 등을 쓸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게 더 좋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울게 두는 것. 그게 40년 친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어요. 나는 그날 국밥집 문을 일찍 닫았어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아들과의 인연을 여기서 끊어야겠다고.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국밥집 문을 열고 육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골목 입구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부산시장 골목이랑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어요. 그 사람이 국밥집 간판을 보더니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나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렸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국밥집에서 우는 사람이야 가끔 있어요. 힘든 분들이 따뜻한 거 드시면서 우시는 거. 근데 이 남자는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 얼굴을 봤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정장 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게 넘기고 어깨도 떡 벌어지고 근데 그 눈이 기억났어요. 10살은 더 어려 보이지만 그 눈이 맞았어요. 진우야? 그 남자 입술이 떨렸어요. 2부에서 진행합니다.